안녕하십니까?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하고 있는 하늘 땅입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이 사랑한 그 책들 목록이 50권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책을 이제 읽다가 보면 또 법정 스님은 더 많은 책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책이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그 출판사와 아주 같이 고민한 끝에 이 50권이라는 책을 추렸습니다. 이 50권 책들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저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한테 나만의 베스트 5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물론 저하고 취향이 비슷하다면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왜 이 5권의 책들을 제가 저 나름대로 또 선정을 했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만의 그 베스트 5, 첫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읽었고 감명을 받았던 책입니다. 류시화 씨가 쓴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은요, 북미 인디언 이야기입니다. 여기 원래 아메리카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라고 하죠. 이 원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몇백 년 전에 유럽에서 콜럼부스 때부터 시작됐죠. 유럽인들이, 백인들이, 얼굴 하얀 사람들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걸 뺏었죠. 그 원래 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치도 지불하지 않은 채 말 그대로 뺏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원주민들, 살아계시는 소수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어쩌면 제가 이 캐나다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살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주는 여러 가지 그 숨은 이야기, 그 다음에 느낌, 깨달음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백인들의 그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 행동들이 비록 그 역사를 돌아봤을 때는 백인들에게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올라가면 그 외란이라든지 호란이라든지 이런 그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 그리고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념 때문에 벌어지는, 종교 때문에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의 그 원인이 뭘까? 얼마나 사람들이 잔인해질 수 있나?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엿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대부분 이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이나 또는 뒤쪽으로 가면은 최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북미 인디언 원주민 후손들의 그 글이나 연설들을 옮겨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류시화 씨가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인 책이고, 많은 인디언 어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너무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의 그 감동과 또 다르게 또 읽고 또 읽고, 이게 책이 두껍고 내용이 좀 방대하다 보니까 늘 읽다가 아는 거지만 또 새롭게 다가오고, 똑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다르게 다가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본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류시화 씨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2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 이 책은 지금은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개정판으로 제목이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이 에크하르트 톨레는 아직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긴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또 새로운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던져줍니다. 크리슈나 무르티 책도 좋고, 또 이 법정 스님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로운 관점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행성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의 행성, 이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이 에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에고라 하는 것들은 우리 생각 속에서 생각이 정하는 옳고 그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옳다고 믿는 것, 왜 그렇게 믿게 되는지, 왜 그렇게 사람들은 행동해 왔고, 그렇게 무차비한 전쟁이나 학살이나 또는 시기나 질투나 또는 뭔가 이렇게 욕구 불만이거나 또 감정적인 고통 같은 거, 이런 게 원인이 뭘까? 이것을 깊이 다룹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시선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거나 살면서 이런 정말 좋은 지식, 지혜를 과연 배운 적이 있었던가? 종교를 떠나서입니다.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고 그 바탕에 깔린 책입니다. 이 에크하르트 톨레의 책은 처음 볼 때는 책이 두껍지는 않지,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읽고 또다시 반복해서 읽고,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읽을 때마다 그런 또 좋은 책이다. 그래서 제가 베스트 두 번째로 뽑은 책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을 잘 분석해 놓은 그런 책이거든요. 정신적인 또는 에고에 관한 생각, 감정, 사고에 관한 부분, 이 책으로 인해서 이제 확대되는 또 새로운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책도 좋아하게 되는 게 헬렌 니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입니다. 헬렌 니어링의 이 책으로 시작해서 그 부부죠. 헬렌 니어링과 스캇 니어링 부부의 그 조화로운 삶이라는 책은 사실 이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보다 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조화로운 삶, 조화로운 삶의 지속, 그 이외에도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책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 책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관련 책들, 헬렌 니어링과 스캇 니어링의 책들을 또 사서 보게 되고, 그 책 또한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헬렌 니어링이 쓴 그 요리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는지, 식생활을 어떤 게 원하는지, 요리책인데요. 저희의 식단과 식생활 재료가 맞진 않지만, 그것도 몇 번 다시 볼 정도로 그 안에 담긴 생각들, 재료를 선정하고 음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철학들을, 멋진 모습들을 그 안에서 배울 수가 있어서 이 헬렌과 스캇 니어링의 책들은 또 거의 볼 수 있는 책들이 다 좋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스캇보다는 헬렌 니어링이 쓴 책을 더 많이 다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책은 크게 이제 이 헬렌 니어링이 그 크리슈나 무르티의 연인으로 알려졌던 유명했던 분이셨고, 크리슈나 무르티와 헤어지면서 이 스캇 니어링을 만납니다. 남편을 만나는 거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연인처럼 사셨습니다. 육식도 하지 않았고요. 이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삶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책의 후반부에 이르는, 저는 솔직히 그 크리슈나 무르티와의 전반부, 그러니까 헬렌 니어링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20대 전에 그때 쓴 내용보다는 스캇을 만나고 스캇이 100세에 스스로 음식을 끊고, 먹는 것을 끊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기에서 삶과 사랑도 중요하지만 죽음이 주는 의미, 삶과 죽음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기에 너무 좋은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 책은요, 죽음에 대한,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평소 살아있을 때, 사랑하고 삶을 살고 사랑하고 있을 때 이 죽음마저도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지금도 사실은 뭐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나이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다시 여러 번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 번째로 뽑았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제가 추천할, 저에게 와닿는 베스트는요, 바로 헨리 데이빗 서로우의 월든입니다. 이 목차 50권 목차 중에 제일 첫 번째죠. 이 월든이라는 책은 법정 스님의 그 책에서 여러 번 이게 나왔던 책입니다. 언급된 책이고, 젊은 미국인이 쓴 책이 왜 그 법정 스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줬나, 이게 그냥 막연히 궁금했던 책인데, 이제 어느 날 인연이 닿아서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되고요. 이 책을 처음 접한 거는 30대 중반, 후반,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나이에 그 책을 처음 접하고, 아마 저는 법정 스님이 추천한 책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이 50권 목록 중에서는 제가 순서로 따지면 제일 먼저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그 소로우가 월든 호숫가, 폰드, 연못, 어쨌든 그 월든에서 지냈던 그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을 떠나서 이 소로우가 생각하는 역사의식, 사람에 대한 생각들, 사회에 대한 생각들, 이 전반적인 것들이
좀 새로운 시선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그것들이 저하고 코드가 많이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 코드 속에서 같은 코드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과 비슷한 것을 느끼지 않으셨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슷한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도 유명한 책이 아닌가. 헨리 데이비 소로우가 살아있을 때 이 책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더 돋보이게 된 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지루하다 제가 주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추천을 했을 때 읽어보고 온 피드백이 관심이 없는 분에게는 상당히 지루한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딸아이에게도 제가 하도 이 책을 여러 번 보니까 딸이 궁금해했죠. 아빠 그게 얼마나 재밌길래 나도 보고 싶어. 그래 영어로 된 책이니까 도서관에 있을 거야 라고 빌려줬습니다. 그때가 저희 딸이 한 12살? 11살, 12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책을 몇 번 볼 거는 더 이상 못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재미없다. 이거는 뭐 이웃 사람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적어놓은 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감을 발표하고 책 읽기를 거부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보고 따라 보던 제 아내도 끝까지 다 읽지 못한 재미없어서겠죠. 그런 책이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그리고 또 일부 많은 분들에게는 이 월든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책이 처음 봤을 때는 책이 그냥 보통 책 사이즈이지만 읽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린다. 아까 그 제일 첫 번째로 말했던 유시화 씨의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 책은 정말 두껍거든요. 책 두께로 따지면 한 4-5배 더 두꺼운 책인데 다 읽어 나가는데 걸린 시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처음 봤을 때는 속도가 잘 나지 않는. 왜냐하면은 그 묘사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 말의 뜻을 되씹고 깊이 이해시키고 소화시키다 보면 그냥 우리가 스토리 위주의 책을 읽는 것만큼 술술 읽어지는 책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한 왜 월든 하는지 읽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정말 이 5번째, 4번째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다른 책보다 월등히 다시 읽은 반복 횟수가 많습니다만 5번째는 뭘 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좋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요. 4번째까지는 저는 고민 없이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5번째는 이 책을 넣어야 될까 저 책을 넣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제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을 뽑았습니다. 이 책은 바로 육식의 종말입니다. 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은요, 말 그대로 이 소에 대한 역사,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식의 종말, 이 육식을 그만해야 된다. 우리가 왜 육식을 그만해야 되나? 라는 책인데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육식에 대한 큰 역할이 저에게 영향을 미친 두 책은 바로 헬렌과 스캇 니어링의 조화로운 삶과
그 다음에 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아마 그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은요, 책 내용이 이 책 역시 방대합니다. 그래서 읽어 나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꼭 고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전반적으로 이 육식 다른 돼지나 양, 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크게 다루지 않고 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루는데 크게 예전부터 소에 대한 역사를 다룹니다. 소가 얼마나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 소가 제1의 가축이죠. 일단 제1의 먹거리 고기 전에 제일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신, 그 다음에 달신, 땅신 이런 중요한 자연에서 보여지는 이 신비롭고 장대한 것들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것처럼 이 소도 신적인 이미지로 추앙받고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역사와 함께 되짚어 나가죠.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어느 시점인가, 과거 옛날 어느 시점인가 기독교가 커 나가기 시작할 때는 이 소를 숭배하는 소종교가 더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신흥 종교가 된 것입니다. 이 신을, 갓을,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 올라오면서, 견제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소 종교를 밀어내고, 역사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제1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이 소 종교를 밟고 올라섭니다. 소는, 그때부터 악마의 상징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이미지의 악마, 사탄 이러면은 소뿔을 하고 소꼬리를 하고 왠지 발굽도 소를 갖고 그게 상대방 종교를 깔아뭉개고 내 것을 키우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처럼 종교에 대한 소에 대한 과거부터 쭉 역사의 이야기가 한 3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이 책에. 그래서 이 소가 어떻게 해서 또 소 때문에 사실은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콜럼버스가 가게 되고 이런 미국의 그 개발 역사는 사실 시작이 추진력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나? 돈이 되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 돈이 주체가 뭐냐? 소다. 그래서 이 소 산업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근대의 소산업으로 발전하게 되고 집단 소사육이 되고 이게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되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왜 푸주간에 소 머리가 걸리고 소 몸통이 걸려 있고 이렇게 어느 부위를 주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배에서 잘라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패키지 되어 나오죠. 상품으로 나옵니다. 생명이라는 느낌이 없는 거죠. 획기적인 그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혐오스럽게 피가 뚝뚝 흐르는 고기가 아니라 상품으로 과자처럼 공장에서 나온 과자처럼 보이는 마케팅 기술인 거죠. 패킹에 대해서 나왔고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감흥은 없어집니다. 물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학대와 못 볼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음모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건강한 음식이 되지 않는 거죠. 건강한 소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건강하지 않은 것을 먹고 건강하지 않은데 그 살이 건강한 식품이 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산업이 발달됨에 따라 얼마만큼의 이 지구의 환경에도 문제가 큰가? 그런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끝말미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것저것 뭐 인권도 생각하고 종교도 생각하고 뭐 생명 종류도 생각하고 건강도 생각하고 지구 환경도 생각하고 결국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적어도 소고기라도 먹지 말자. 돼지고기, 닭고기는 제쳐두고 소라도 먹지 말아 보자. 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5권,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그 다음, Now, 행성의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헬렌 리어링의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월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뽑은 베스트 5입니다. 여러분도 다 읽어보면 여러분만을 위한 베스트 5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처음에 간단하게 읽기 쉬운 책이 있고 또 이게 이 분야가 있습니다. 약간 종교 분야, 정신적인 분야, 환경에 대한 분야, 자연에 대한 분야, 뭐 역사에 대한 분야, 인간 심리에 대한 분야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분야별로 이 해당되는 책들을 또 다음엔 소개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나만의 그 베스트 5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